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선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시 30분 상황실에선 눈에 띈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참 설설설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 제주은행이 네이버에 인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설 때문에 좀 사실상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이 제주은행을 예의주시하는 걸까요? 일단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보면 매각설이 한번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매각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도 보면 부인을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매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신한금융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한금융지주 쪽에서 이런 매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제휴하고 있고 그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금융, 파이낸셜 관련된 것들도 지금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이즈가 좀 적당하고 그다음에 좀 매각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제주은행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자체도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PBR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투자자들이 매각 가능성이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어딘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매각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이 오늘도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요즘 네이버랑 엮인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네이버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거론됐죠? 일단 저도 이제 쭉 찾아봤는데 대우건설도 최근에 갑자기 관련돼서 그래요? 드론 관련 사업을 아파트를 짓고 나면 이제 사실은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균열을 찾고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MOU를 맺었다는 뉴스도 있었고 BGF 리테일과 같이 또 손잡아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가장 큰 뉴스는 뭐니 해도 빅히트 관련돼서 결국엔 지분 수합을 통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엔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도 확대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네이버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AI 관련된 연구팀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쪽 사업부가 크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을 좀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여러 업체들과 제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이러한 사업 영역 확대로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은행은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소문을 어떻게 이용해서 팔아야 될지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원래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저희는 소문에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거를 양사가 부인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또 다시 물론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사실은 매각을 한번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부인이 나왔는데 굳이 이거를 또 기대감을 갖고 가신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죠. 사실 3,500원대부터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한 2배 정도 올라오면 차트를 크게 볼까요? 네. 2배 정도 올라오면 한 번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쉬었고 거래가 거의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거래가 돼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도할 타이밍이다. 한 7,000원 부근이면 매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셨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00원 이상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제주은행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에요. 100만 원대 굳히게 들어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상회했다 떨어졌다, 상회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정말 100만 원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또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호평이 나왔다고요? 일단 지금 어제 UBS라는 이제 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가 수요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한 6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는 글로벌 MS가 못해도 한 32%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냐. 그러면 거의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LG화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LG화학이 말도 좀 많긴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 이야기도 있지만 분사하기 전까지만 봤을 때는 이 국내 K배터리 3사 중에서 독보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시장 파이만 해도 1위니까요. 그 대장주를 유지할 수 있을지 LG화학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뷰를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3사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좋은 회사와 좋은 주가랑 뭐 상승률은 또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배터리 3사가 우리나라 LG화학이랑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가 있는데 순위로 따지면 지금 LG화학이 뭐 사실은 1, 2위를 다투고 있는 뭐 중국의 CATL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4위권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SK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한 데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올해부터 좀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 3사 중에는 당연히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문제는 지금 화학이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화학이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뭐 만약에 이제 본업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배터리는 좋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엎치락뒤치락 되면 또 주가는 조금은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분사를 물적 분할이 되고 나서 새로 상장되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LG 화학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뭐 그렇다고 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현재는 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가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노리시는 것 같은데 LG화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뭐 이거를 지금 팔자라고 저도 이제 손님들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팔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예, 뻔히 그리고 안 팔고 싶어 하세요.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 뭐 주가는 그래서 더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근데 결국에 이제 사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저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되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은. 단기적으로는 한 120만 원까지 한 20% 정도 업사이드는 더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분사 전에 아마 이 정도 업사이드가 되고 나면 뭐 일단 분사 이후에는 뭐 LG화학과 전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와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12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분사가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DB금융투자입니다. 실적의 답이다. 이 증권주들에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작년에 워낙 호황기였고 요즘에도 신규 계좌 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금융투자, DB금융투자 그리고 증권주들의 실적 어땠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좋았죠? 뭐 좋죠. 네. 예, 저도 증권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예, 실제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뭐 이제 웬만큼 잘하는 영업 직원들이 대우를 못 받는. 예,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거래도 많아지고 참여자들도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DB금융투자도 결국엔 동부증권을 갖고 있잖아요. DB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로 이름을 바꿨죠. 예전에 동부증권에서. WM 그 내용을 보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고 작년 대비해서 56.3%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뭐 호황이었죠. 그러니까 WM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리테일 사업부랑 뭐 IB, 뭐 PF 사업부 다 모두 좋았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지금 발표는 했는데, 그다음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모양이지만 사실은 주봉을 보면 이제 뭐 작년 연초 대비했을 때 업사이드 폭은 한 20% 정도 업사이드 됐다라고 봤을 때는 뭐 그닥 증권주가 사실은 재미는 많이 없어져 실적에 대비해서. 네. 단기에 좀 급등하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지난번에 1월 달에 한번 올라갔던 주가 근처를까지 갔다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예. 네. DB금융투자 포함해서 증권주들의 실적이 좋다니 먼저 KTB투자증권도 실적 발표하자마자 두 자릿수의 주가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증권주네 혹시 이건희 사장님 좋게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뭐 지금 증권주들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은 PF 관련돼서 좋아졌던 회사들,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네. DB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나라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사업부는 좀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도 그쪽에서는 좀 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테일이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뭐 소매금융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엔 뭐 키움증권과 뭐 한국금융지주가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움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또 키움증권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을 테고요. DB금융투자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체적으로 정말 증시 호황기라는 거와 감안해봤을 때는 또 증권주들이 많이 못 갔거든요. 네. 일단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1배 수준까지 가는 회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가는 뭐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금융업 자체가 약간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DB금융투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럼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도 시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높게 본다 하더라도 전고점 부근인 뭐 6,300원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갖고 계셔서 수익이 나셨다라고 하면 6,000원 이상에서 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6,000원 이상 목표 주가는 6,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YIK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제가 딱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공시가 나오면서 바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소식 때문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규모가 얼마만큼인가요? 일단 뭐 지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이틀 연속으로 나오면서 네, 사실 오늘도 또 장중에 살짝 거래 정지됐었죠. 예. 그래서 거의 합치면 한 1,200억 정도 공급 계약이 나왔고요. YIK가 결국엔 그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사실은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죠. 네. 지분 투자를 해서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11% 이상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한 회사에 당연히 뭐 밀어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그만큼 또 삼성전자 공동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일에 673억 9,200만 원짜리 규모의 검사 장비 계약이 나왔고 오늘은 524억 8,4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뭐 이 회사 규모에 비하면 뭐 1,200억이 이틀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계약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돈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좀 호재성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가보다도 더 올랐어요. 장중에 또 한 번의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현재 25%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많은 반도체 굵직한 대장주들이 이 슈퍼 호황기에 분명히 투자를 늘리고 증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비주들의 수혜가 있을 텐데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도 무엇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 뭐 이제 그 미국 투자 관련돼서 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장비주들을 한번 제가 쭉 봤는데 네, 쭉 보셨어요? 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작은 종목들까지 다 많이 올랐고 뭐 제우스, 테크윙 뭐 이런 애들 다 많이 올랐었고요. 사실 원익 IPS나 뭐 그다음에 PSK, 뭐 테스 뭐 이런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과연 뭐가 제일 좋을까 그거를 참 세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상관없이 꾸준히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쪽이 아마 원익 IPS랑 뭐 PSK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종목들은 좀 보면 지금 굉장히 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또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좀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오히려 삼성과 꾸준한 거래가 있었던 회사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인 YIK가 오늘 급등하면서 사실은 지분 투자한 회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도 좀 찾아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SNS텍 같은 경우는 소재 기업이긴 하지만 또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회사고 이런 회사들은 언제든지 호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IK는 어떻게 해볼까요? 가격 전략이요. 일단 지금 단기는 뭐 8,5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길게 보면 사실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 8,500원, 중장기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상황실에서 지금 채팅방에 글 올려주신 종목 한번 볼게요. 할티질로 오늘 오르는데 왜 오르는 걸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상승폭이 급등은 아니에요. 한 4.29%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계속 어제까지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 같이 사고 있습니다. 소비주들도 오를 때가 됐잖아요. 일단 뭐 지금 화이트 진로가 네.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실적 발표하면서 와인 사업에 대한 뭐 성장 전망, 그다음에 소주와 이제 맥주 사업 부분을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상대로 이제 사실 IR 비슷한 거를 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진로가 지금 워낙 또 주가가 한번 들었다가 다시 좀 많이 제자리까지 맞아요. 왔다가 다시 네. 가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상승할 무렵에 하이트진로를 많이 추천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길게 보면 사실은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식음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음식료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곡물가라든지 이런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제 원가의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이 안 되니까 마진폭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단 시장 자체가 명절 이후에 하반기에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소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는 돌아선다라고 보시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저는 하이트진로는 4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다음은 풍력주 한번 봐볼게요. 48조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 선정 기대감 때문에 유니슨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보니까 원자력 발전기 8기의 전력 생산 능력과 맞먹는 규모가 전남 신안 해역에 조성된다고 해요. 해상 풍력 단지로. 그래서 네. 오늘 유니슨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 다 동국 SNC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풍력주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뉴스 있을 때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올해 들어와서 아마 제일 못 움직였던 쪽이 이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풍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가 사실 올해 1월 초에까지 상승하고 나서 좀 그동안 계속 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도 좋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오늘 이제 삼강 M&T가 이제 조금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국내 이슈까지 나오면서 지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가 거의 이제 움직임이 지난 9월 이후로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유니슨은 풍력 관련된 터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터빈은 네. 유니슨과 두산중공업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풍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대형주가 조금 주춤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마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성장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주가 한번 갔다 왔고 로봇주들이 한번 또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은 그럼 뭘까 봤을 때 풍력이 오히려 좀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톤을 서로 이어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풍력주들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점검해 봤고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